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휴일인데 이제 뭐 수도권엔 좀 비가 오고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해지고 나이 먹을수록 또 이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용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이 좀 아무래도 일주일에 제가 한 5번 정도 이 방송을 하는데요. 용어들이 바로 본 것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는데 하여튼 좀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다음 주는 좀 혼돈의 시장입니다. 혼돈의 시장. 혼돈의 시장.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가 되겠어요. 자, 우선 월요일은 좀 폭락을 하겠죠. 다우가 0.15%, 나스닥이 이제 1.69%, 나스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이유는요. 오라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클. 자, 지금 오라클 쇼크가 터졌어요. 쇼크가. 자, 오라클 쇼크가 터졌는데 아, 이 오라클 쇼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라클의 요 내용이죠. 오라클이 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를 밑돌고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떼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프로그램을 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 오라클이 여기를 이제 뛰어들었는데 많이 이제 잡아먹었는데 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13% 이상 급락한 사건. 그래서 이제 이 충격은 AI나 클라우드 기술주 전반에 하방 압력을 주며 최근 과열된 AI 인프라 투자 흐름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저도 이렇게 뭐 그 네이버 AI를 많이 써요, 요즘에. 그래서 오라클 쇼크의 주요 원인은 실적 부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더,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실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실망한 거고. 그리고 AI 클라우드 투자가 조정 신호. 그래서 이제 기술주 전반 동반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오라클의 구조적 약점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오픈 AI와 이제 과도한 의존, 매출이 이제 뭐 오픈 AI 쪽 관련돼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50% 이상. 부채 기반의 공격적 투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왔고, 또 AI 인프라의 낮은 마진율,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다. 주로 이제 그 GPU 같은 거, 블랙웰, 내년엔 또 블랙웰을 써야 되는데, 그게 3배 정도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비가 엄청 오르는 거죠. 거기에 따른 마진율은 작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한 그 이익은 2027년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후에나 발생한다. 이런 거에 의해서 쇼크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대한 매출 기대와 현실의 간극. 그러니까 과도하게 투장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거 대비해서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부채 기반의 공격적 투자죠. 거의 장비 장사죠. 이런 뭐 시설이나 이런 거 장비를 이렇게 뭐 해가 고가로 들여오고 뭐 설치하고 이런 다음에 그걸 담보로 또 더 대출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부채 장사죠. 부채 장사. 그래서 이게 이제 거진 뭐죠?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이거 돌려막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터지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이 뭐야 오라클과 연계된 오픈 AI, 그다음에 오픈 AI가 이제 그 손병희 회장이 이끄는 그래서 일본 증시도 좀 많이 빠졌죠. 이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이런 쇼크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AI 버블론이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가 또 조용하다가 분기만 되면 실적을 발표하면은 충격에 의해서 이 IT 기업들이 또 폭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라클 저기가 쇼크가 우리나라도 당연히 월요일은 IT 관련주나 이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던 좀 많이 빠지는 주식, 많이 올랐던 주식은 많이 빠질 거니까 알아서 뭐 시초가부터 벌써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죠. 그 다음에 뭐 이건 그냥 좀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라부부 있죠? 라부부. 라부부가 이제 인형인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돼서 우리나라도 많이 팔죠. 이 봉투에 있는 거 까서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이 중고가도 폭락, 주가 치솟던 팜마트가 시총 38조 원이 증가했답니다. 17개월간 15배가 폭증했죠. 조정이 정상적. 팜마트 생산량 늘려 라부부의 희소성도 떨어져. 그렇죠. 라부부라는 인형이 뭐 제가 봤을 땐 뭐 눈알 이렇게 뭐 돌아가고 그런 거 빼고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뭐 불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라부부 시리즈가 다양하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또 특히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사람들이 살 만큼 샀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15배 올랐다가 지금 한 4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팜마트라는 회사죠. 이게 대만 그룹인가? 뭐 하여튼 그렇죠. 중국인지 대만인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올라가다 보면 우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고 뭔가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 좀 빠른 시점은 뭐 2배 정도고 좀 어느 정도 되는 저기들은 거의 한 5배. 그 다음에 좀 뭐 긴 호흡, 뭐 1년 정도나 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한 10배. 그렇죠? 근데 오버슈팅 나오고 그러면은 한 15배 정도 가면 그게 아무리 히트를 치고 돈을 당장 막 실적이 막 뻥뻥뻥 뛰면서 독점적으로 벌어들여도 10배에서 많이 가면 15배 정도 가면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거기다가 과대 생산까지 하게 된다면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점에 혹시 신용이나 뭐 이런 거 뭐 약간의 그런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은 반대 매매로 그냥 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끝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끝없는 상승을 하는 주식이라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정은 뭐 누구나 어떤 적이든 꼭 겪어야 되는 시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방송에서도 엔캐리를 조심해라 그랬는데 자 이제 미국의 이러한 오라클 쇼크와 일본의 엔캐리가 다음 주에는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조정이 심할 수도 있죠. 차라리 어쨌든 19일 날, 자, 19일입니다. 19일. 19일 날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릴 확률이 거의 100%죠. 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자, 지금 문제가 계속 이게 미리 반영되겠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도 빠지겠지만 뭐 조정이 좀 가다가 또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수요일이나 빠르면 늦어도 목요일, 금요일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빠질 수 있다. 엔캐리는 좀 강한 폭탄이다. 뭐 엔캐리가 바로 안 나오겠지만 미리 자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1금리 0.25% 인상 유력, 2027년도 상반기 1.5%도 관측. 자, 이게 0%였던 금리가 벌써 2번 임상으로 0.5%까지 올랐습니다. 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0%면은 대출금리도 거의 없겠죠. 근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쌀 때 막 뭐 빌려가지고 엄청 지금 세계에 여기저기 박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0.75%. 자, 또 뭡니까? 내년에는 1.5%까지 올라간대죠.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게 뭐 0%부터 올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만약에 이게 뭐 0.5에서 1%만 되면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두 배가 오르는 거예요, 두 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 때는 내가 뭐 100만 원 내던 게 몇 달 사이에 200만 원 내는 거고, 또 이 0.5가 대출을 0.5에 받았는데, 1.5%가 된다면 3배가 오르는 겁니다. 100만 원 이자를 내다가 300만 원 이자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얘네는 원체 금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0.5 뭐 이렇게만 올려도 막 2배, 3배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 엔캐리가 지금 이제 요번에 한번 금리 인상하면서 충격을 받겠죠. 그다음에 내년에 1.5까지 예상을 하니까 1.5까지 가면 어, 엔캐리가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건 뭐 예상이 되죠. 그 정도까지 가면. 이게 상반기입니다. 내후년이네. 내후년 상반기. 그죠? 시장선 반년에 한 번씩 인상 전망, 다가이치, 대규모 재정 지출 예고, 정책 역박자, 경제 리스크도 우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일본도 미국과 똑같이 자신들이 국채 발행한 그런 거, 그런 비용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또 뭐 2배씩 막 오르는 거죠, 지네들도. 대출금리가 어차피 오를 테니까.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근데 정부도 그 리스크를 굉장히 힘들어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일본은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0년 만에 지금 막 올리고 있는 겁니다. 20년 만에.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일본 금리 엔캐리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변동성 대비. 그죠? 자, 그래서 이 국채가 지금 뚜렷한 구체의 그러한 변화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똑같아요. 이 단기채들은 뭐 많이 안 오르는데 장기채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채들이. 그래서 이 괴리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제 대응책이 나와 있지만 이 일본 금리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리고 있다. 경고는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올릴 수밖에 없죠. 올라야 됩니다. 올려야 돼.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드 레버리지로 사용하던 금액들. 이 금액이 그냥 사용된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뭐 0.25%의 엄청난 그런 자금이 뭐 왔다 갔다 해 수익이. 그래서 청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청산. 청산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죠. 정리를. 그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동성에 대비하세요. 그죠? 주식에서 시장의 전체적으로 가장 악재는 뭐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지금도 유동성 장세 아닙니까? 유동성이 줄어들면 이게 무서운 거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딴 기사를 좀 보죠. 자, 그래서 이런 심한 말도 나와요. 1번발 자금 쓰나미 위기, 엔화 캐리 붕괴, 암호화폐로 자금 폭탄. 그죠? 암호화폐도 자금 폭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체리비를 하면서 0% 수익률에 갇혀있던 수조 달러 규모의 일본 자금이 한꺼번에 새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일본은행이 12월 18일 예정된 회의에서 18일이네요, 18일. 18일이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에 이제 수요일부터 엄청 변동성이 커지겠네요.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12월 18일. 엔화 캐리 트레이드가 단계적으로 청산됩니다, 청산. 거대한 글로벌 마진콜. 마진콜은 뭐죠? 담보금이 부족해서 이 레버리지 쓴 돈들이 뭐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청산, 손 털고 나가야 돼. 그냥 강제 매매 해버리는 거예요. 예? 원금이 다 까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위험이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을 완화하고 있죠. QT를 이제 완화하고 있죠. 폐지하고. 논의하는 상황에서 일본만 정반대 방향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발 자금 회수가
미국 국채와 글로벌 안전자산 전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죠. 금융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우선은 다 던져야 돼. 다들 던집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산 주식에 믿음이 없으면 아마 이번 주는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주식을 사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아, 내 주식은 버틸 거다. 이러한 조정이나 이러한 뭐 급락을 버틸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르는 그 저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야. 자, 여기다 쓰자고. 아, 이거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서 그래. 자꾸. 음, 자, 믿음은 뭐야, 믿음? 믿음은 단순히 얘기해서, 어, 좋은 주식하고, 좋은 주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쪽에는 좋은 주식, 오를 주식. 자, 여러분은 항상 문제가 이거야. 좋은 주식을 산다고, 좋은 주식. 그죠? 좋은 주식을 사는데, 좋은 주식이 언제 오를지 몰라. 좋은 주식을 산다면 삼성전자만 사면 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만 사면 돼. 자, 그런데 좋으면서 오르면 더 좋지. 근데 우리가 사야 되는 건 뭐야? 오를 주식을 사야 돼, 오를 주식. 그죠? 왜? 특히 우리나라는 뭐야? 배당보다는 수익률 게임을 하죠. 그죠? 수익률 게임. 그죠? 마진, 그죠? 예, 가격 마진을 보는 수익률 게임을 합니다. 주식은 어차피 배당 수익과 이 매매 차익에 대한 두 가지 수익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매매 차익 수익이 가장 커요. 그걸 보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이런 좋은 주식을 사면은, 이 사람은 평생 거지다. 잠은 잘 자겠지. 설마 삼성이 망하겠어? 하고 잠은 잘 자지만, 뭐 요즘 같을 땐 다르지만 대체로 좋은 주식은 안 오를 확률이 높죠. 그러면 뭐 계속 그냥 그 가격이죠. 자, 오를 주식을 샀으면 요번에 떨어져도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특히 뭔가 투자를 해서 좀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뭔가 투자를 원한다면 좋은 주식을 사면 안 돼. 오를 주식을 사야 돼. 오를 주식. 매매 차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거야. 자, 어느 날 경제방송이나 찌다시가 막 와. 야, 이게 뭐 세계 최초로 약이 개발됐어. 그래갖고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쓰이고 뭐 1년에 뭐 몇 조를 갑자기 번데 한 천억밖에 안 되는 시총이 그거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그럼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서 사는데 좋은 주식을 사는 거죠. 신약을 개발한. 그렇지만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빠지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주식을 사다 보면 뉴스나 아니면 뭐 TV, 뭐 TV에서 나오는 뉴스, 신문, 뭐 기사 이런 거에 속는 거야. 속는다. 그런데 오를 주식을 사면 뭐 가격도 싸겠지만 앞으로 이게 뭐 당장 시세를 받는 뭐 그런 뭐 로봇주 같은 경우 이런 뭐 패러다임 그 하나에 묶여서 올라가는 이런 한마디로 핫한 종목을 샀어. 근데 그게 오르지도 않았어. 그런 종목을 사봐. 그러면은 어쨌든 오르잖아. 떨어졌다 올랐다 해도.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에 속으면 안 돼. 좋은 주식은 어쩔 때 좋은 주식이 그 진가를 발휘하냐? 나름대로 특정 세력이 엑시트를 하려고 그럴 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좋은 주식을 일반인들은 알게 된다는 거지. 근데 스마트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 아냐면 좋은 주식이 진흙, 뭐 이런 쓰레기통에 빠져 있을 때 좋은 주식을 뭐 정보를 듣건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화장치를 잘한 여자들이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좋은 주식보다는 오를 주식을 사고 화장을 잘한 여자보다는 뭐야 그 여자가 뭐 일을 잘하고 뭐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이런 여자를 뭐 뭐 사는 게 아니지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딴 기사 보면서 방송을 이제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지금 국채 수익률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12월 13일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단기물들은 3%대죠. 국채 수익률이. 근데 얘네도 10년물, 30물, 장기물은 장기물은 4점 뭐 심지어 4%에서 5%까지 이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요번에 미국도 또 금리를 내렸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얘네 금리도 3%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골치가 아프죠. 어쨌든 뭐 얘네들이야 또 뭐 돈을 더 찍어서 이제 현재는 단기채를 많이 매입을 하죠.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래도 기업이나 이런 건 또 단기채하고 또 관련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금이나 이런 거는. 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미국, 일본 똑같이 단기채와 장기채가 이렇게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증권 STO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한 9월 달인가 하여튼 뭐 8월인가 그때쯤에는 이 STO 주식밖에 없었어요. 네, 몇 가지 종류를 그것만 사고 있었는데 10월 넘어오고 막 이러면서 낌새가 좀 그래갖고 그거를 좀 정리하면서 뭐 다른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TO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뭐 다음 주나 봐서 좀씩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엑시트를 하면. 자, 제가 왜 그렇게 봤냐면 물론 이제 지금 야당이 그 플랫폼 뭐죠? 그 야당이 그 여당의 그러한 뭐 법 통과를 저지하는 그러한 거를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STO 주들의 이 월봉 있죠, 월봉. 월봉이 요번 12월에 큰 상승을 할 만한 차트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5월선이 이렇게 있으면 관통했다 빠지거나 뭐 관통하는 그러니까 상승이 있어도 한 20%나 뭐 이렇게 내외로 상승하는 그 정도야 뭐 나중에 20% 비싸게 사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체 장이 좋은데 STO는 12월에는 뭐 많이 상승하면 대략 한 20% 정도 상승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1월부터 뭐 그 이후까지 이제 큰 상승이 나오겠다 생각해서 12월 중순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가자 뭐 이런 마인드로 다 탈출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뭐 여유가 되면 조금씩 사서 나중엔 STO 포지션을 늘리겠죠. 좀 상승을 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좀 비싸게 사도. 원체 이 정치인들을 솔직히 못 믿습니다. 벌써 한 1년 반 정도 속아오니까 이제는 뭐 좀 높은 가격에 사자 이런 마음들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이 STO 토큰 증권이 좀 희소식은 뭐냐면 외국기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죠, 이거. 박현주 회장, 민간인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 뚫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뭐야, STO를 발행하는 게 포인트인데,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가 주가가 초기에 많이 뛸 건데, 지금 현재 되는 게 뭐 미술품, 그죠? 미술품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술품이나 뭐 고가의 물건들, 그죠? 고가 물건. 그 다음에 부동산 있죠. 부동산, 전통적인 뭐 이런 부동산 같은 거. 그리고 또 음원도 있고요. 음원. 그 다음에 무슨 컨텐츠도 있죠. 컨텐츠. 그 뭐 제작할 때 영화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제작할 때
그거를 이제 STO로 해갖고 발행하는 거. 그런 거. 리스크를 한마디로 좀 분산되는 거죠. 리스크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사가 좀 이제 금융권엔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이 토큰 증권이 법안이 본회의에 올랐죠. 3년간의 긴 기다림 끝. 진짜 엄청나게 밀었죠. 진짜 침몰이 날도록, 진저리가 날도록 이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좀 짜증이 나죠.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갈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면 이미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이 많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미래에셋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큰화에 대해서. 근데, 아, 이 민간 벤처 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 이게 뭐냐면, 어, 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야 VIC 자금이 엑시트한다. 이게 뭐냐면 VIC가 벤처 캐피탈의 약자예요. 벤처 캐피탈. 자, 이 벤처 캐피탈 자금이 이제 뭐 사모펀드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상장을 함으로써 그 주식으로 받은 걸 이제 매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첫날 막 고가 올려서 막 상장되면 막 던지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상장이 못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벤처에 들어가 있는 여러 자금들을 미리 이제 상장이 되기 이전부터 뭐 장외시장이나 이런 데 거래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STO로 만들어서 이거를 거의 장외시장이 되는 거죠. STO로 해서 이제 이거를 거래하게 만들겠다. 엄청 시장이 커지죠. 지금 무슨 의료기부터 뭐 무슨 바이오부터 무슨 로봇부터 뭐 장외시장이 많죠.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는. 자, 얘네들도 그러면서 뭐 한마디로 이렇게 거래를 시키면은 이 상장이 되면서 주가들이 막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장외 시장에서 STO가 됨으로써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STO는. 이렇게 되면 뭐랄까 신기술이나 뭐 벤처의 그런 투자, 신약이든 뭐 신기술 이런 거가 일찍 더 폭등할 수도 있는 거죠, 폭등. 그죠? 그래서 상장되면 또 물론 폭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뭐,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장외시장에 이런 데서. 그래서 STO 시장이 이런 데 적합하다 이겁니다. 그죠? 미국도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영국 같은 데도 펀드나, 실질적으로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STO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뭐야, 중복 거래를 만들 수도 있죠. 장외 시장에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아니면 장외 시장에서 근데 거래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서로 이렇게 뭐 통화를 하고 뭐 가격을 맞추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STO로 풀어버린다는 거죠. STO.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좋네. 미래에셋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내년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 월렛을 준비 중이다. 그죠? 그래서 해외 법인을 통해 펀드의 토큰화, 펀드 같은 것도 많죠. 상장이 안 된 펀드 같은 거 이런 거를 토큰화를 해서 거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은 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증권사나 뭐 국가도 거래세를 먹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익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좀 구찌가 크잖아요. 뭐 펀드나 아니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해외 벤처나 이런 그런 기술부터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거래되기가 쉽지 않아요. 장외 시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를 보시면은 전통 자산과 토큰화 자산이 한데 묶이는 디지털 월렛은 하이브리드 투자 플랫폼에 가까운 형태, 주식, ETF, 채권 등 레거시 자산에 더해 토큰화된 자산까지 담는 구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복 투자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거래 형태가 늘어나면서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유동성이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증권사나 이런 뭐 이런 전통적인 플랫폼에서는 거래세를 먹을 수 거래가 계속 거래가 되면 얘네들은 좋잖아요. 그죠? 계속 뭐 몇 원씩이든 뭐 계속 떼어먹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큰 시장이 뭐 많이 커지겠고 얘네들이 뭐
한마디로 미래에셋 증권이나 뭐 이런 기존에 있는 전통 그런 뭐 지주사, 금융지주사든 이런 애들은 뭐 장외 시장에 거래되는 것들을 뭐 토큰화 시켜서 뭐 거기서 또 수익을 내고 또 그렇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좋은 거는 장외 시장에 있어서 대체로 장외 시장이나 이런 데 거래되면 그 모회사가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으면 걔네들이 시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얘가 신약을 개발했다, 장외에서 뭐 특허를 땄다 그러면 그 회사를 보유한 그 코스닥 회사가 주가가 막 10배 가고 그러죠. 근데 그 시세를 누가 먹는 거예요, 이제? 장외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장외에서 토큰에서 먹는 거죠. 그죠? 토큰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편하죠. 뭐 장외 플랫폼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 뭐, 하는 사람도 소수고, 거래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토큰화 시키면은, 아무래도 플랫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또 종목을 또 다양하게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큰이 그러한 역할들 그래서 떻게 보면 뭐 그런 게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으로 와야지만 그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게 미리 벤처 때부터 토큰을 통해서 엄청난 그 뭔가 토큰의 그 가격 상승으로 뭔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 뭐 회사도 좋고 또 투자자들도 그러면 뭐랄까 좀 투자의 폭은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화를 발행하는 기술을 아무래도 이 기존 증권사나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장외 시장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무구히 많죠. 그런 회사들을 발굴해서 이제 뭐 발행하고 그러겠죠. 거래를 또 플랫폼에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시키게 하겠고. 그래서 시장이 결국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 시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토큰 투자를 하게 되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STO는 큰 재료인데 12월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1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이래서 일부러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20%, 10% 해요. 그것만 아니면 뭐 12월에 지네들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겠죠. 예, 이제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의 가치는 대체적으로 실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산, 성장.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좀 종목을 찾을 때 좋아요. 자, 실적 가치, 자산 가치, 성장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도 보죠. PER, 주가 수익 비율,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요거는 이제 자산 가치와 비슷하고, 자기 자본 이율은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돈을 버는지, 수익성, 그래서 실적 가치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주가 수익 비율은 이 주가의 가치가 이익 대비 비싼지 싼지, 요거하고는 뭐 엄청나게 뭐 친밀하다고 하긴 좀 그래요. 요거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흐르는데, 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냐면, 주식은 이런 실적과 자산 가치, 성장 가치라는 큰 저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로봇주가 엄청나게 갔죠. 대표적으로. 로봇주는 오로지 뭐다? 이 성장 가치예요. 성장 가치. 그죠? 성장 가치로 가는 게 많아요. 성장. 앞으로 로봇이 커지고 막 그렇죠. STO도 역시 성장주예요. 성장주. 실적이 바로 나오진 않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땅값도 많이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주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자, 자산주 중에서 뭐 부동산 많이 보유한 회사들 지금 막 가고 있죠. 그죠? 개발되고 막 그래서 서울고속터미널 같은데 이게 이제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거는 이런 주가를 올릴 텀을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우리가 뭐 2000포인트에서 4500까지 많이 갔다 치면 이 사이클에서 끝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마지막 자산 가치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좀 조정받다가 다시 또 뭔가 텀에 의해서 다시 뭐 성장 가치, 실적 가치, 자산 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릴 수는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자산 가치들이 또 이렇게 주가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이 가까울수록, 자, 12월이 가까울수록, 자, 실적 가치가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실적 지금 엄청난 회사들 많아요. 3분기까지. 자, 실적 가치가 그 나오는 거는 왜 12월 근처에 가고 또 내년 3월까지 이런 회사들이 나오냐면 이제 12월 중순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12월 말이 되면 이미 회사의 그 아는 사람들이나 그 끈을 대고 있는 애들은 이 회사의 실적을, 1년 실적을 알 수가 있죠. 회사도 알죠. 거의 12월이면.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미리 뛰는 거예요. 1년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뭐 1,000만 원 버는 애가 올해는 1억을 벌었어. 그럼 그걸 미리 알면 미리 주가가 뛰는 거예요. 12월 중순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도 막 살살살 움직이다가 12월 말이나 뭐 1월, 2월 이때까지 계속 상승하고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좀 알고 있으면 주식을 생각할 때, 특히 뭐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종목 설명은 빨리빨리 할게요. 종목을 한 25개 뽑았는데, 한 10개 정도는 지운 것 같아요. 좀 종목을 줄여서. 앞에서 요번 주는 좀 시황이 중요하고, 그래갖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이 길어집니다. 저도 방송 길게 하면 피곤해서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꼭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황을 모르면 헤매요, 헤매. 다음 주는 조종이 100%죠. 예, 일본 금리 인상, 엔캐리 트레이드의 부각. 또 뭐가 있습니까? 오라클, AI 버블론, 그죠? 오라클의 폭락, 그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AI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조정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도저도 아니고 불안하면은 뭐 다 정리를 했다가 다음 주 금요일쯤에 뭐 사던가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겠죠. 자, 클로벗이 있습니다. 클로벗. 자, 클로벗이 있어요. 클로벗. 자, 클로벗은 왜 갔냐? 현대차가 이제 물류 중심으로 해서 뭐 로봇을 투입한다. 뭐 그런 얘기들. 그죠? 로봇 관련돼서. 그래서 현대차 관련된 클로벗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기울기를 꺾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오일선과의 그런 걸 위해서 뭐좀 이렇게 맞다 갔다가 또 다시 슈팅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한 번씩 꺾어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봉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그죠? 거래량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겠고 또 빠질 땐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자, 클로버. 자, 그러면서 월봉을 보시면 자, 1조 대가 넘었습니다. 대충 우리가 얘기해도 템버거나, 그죠? 얘는 11배 정도 갔습니다. 11배. 11배 갔는데 월봉을 쳐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정확하게 1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1조 5천 정도 갔기 때문에 뭐 옆으로 좀 한두 달 기다가 이렇게 가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3조예요. 두 배만 가도 3조. 차트를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클럽봇은 뭐죠? 실적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로봇주들 실적 그걸 쭉 뽑은 거를 보면 적자 회사도 엄청 많습니다. 3조, 4조짜리가 적자입니다. 물론 실적이 나는 회사도 있어요. 그 옥석은 이제 주가가 이제 대대적인 조정을 받을 때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빠질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가는 거예요. 성장주, 미래의 로봇이 우리 집에 로봇 하인도 있고, 로봇개도 있고, 로봇 유모도 있고, 또 로봇이 뭐 택배도 오고, 뭐 배달 음식 시키면 로봇이 배달해주고, 이런 세계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의 하에, 그죠? 예, 성장주들이 급등하는데 대표적인 게 로봇주다. 성장주는 실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CMS 역시도 로봇주로서 급등을 어제 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차트가 또 살리면 더 갈 주식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기여도나 아니면 세력의 매수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얘가
4천억, 5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 간에 예, 그 1대1로 보는 정량적 분석을 한다면 TMX는 더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진정한 상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얘 역시도 이제 이렇게 가면서 더 꺾거나 어쨌든 간에 더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예, 얘 역시도 이런 주식은 뭐 저가에 한번 공격해도 되죠. 자, CMX 시총이 적다. 최소한 한 1조에서 한 2조까지는 바라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CMS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쉽게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자, 월봉이 이제 5일선을 찍고 이제 가려고 그러죠. 다음에 여기 5일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5일선 찍을 때 사야죠. 그죠? 옛날의 생각은 잊어버려야 돼요. 예, 옛날에 저가였을 때 생각은 잊고 CMS 같은 종목도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아직 많이 안 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박스권 상단 뚫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공략해서 들어가도 된다. 5일선, 뭐 월봉상 5일선 근처 그런 데서 다음 달에 CMS였습니다. 자, TPC가 이 21.26%가 올랐어요. 제가 이거 2,000원까지 빠졌을 때도 계속 사라고 그랬죠. TPC와 링크제니스가 아직 못 간 주식이었다. 계속 이렌텍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못 간 주식을 얘기한 이유가 있는 게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냥 한 방, 이런 잡주들을 한 방에 뜬다는 겁니다. 한 방에 떠. 자, 한 방에 떴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기술적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다 거봐. 이렇게 거봐. 야, 애매한데? 애매하죠? 요만큼이 갭이 떴네. 그죠? 이걸 채울까, 그냥 갈까? 어쨌든 얘는, 뭐, 기왕이면, 뭐, 더 뜰 수도 있지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쭉쭉. 근데, 아니면 이렇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갭을 한번 이렇게 살짝 메꾸고 한 2, 3일 메꾸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좀 빠져주는 거야. 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뭐 길으면 3일 정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요 갭 부분을 조금 메꿔주는 게 모양새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빠졌다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왜 그러냐면 이제 조정을 받죠. 초부터. 그래서 빠질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근데 요런 데서 잡아야 돼요. 요런 데서. 그죠? 자, 얘는 요거밖에 안 돼. 예, 막말로 로봇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공학기 전문 회사지만. 자, 얘는 앞날이 밝다. 지금 들어가서 푹 썩으면 되겠죠. 좀, 지금 들어가도 되고, 좀 빠졌을 때, 차트를 보는 사람은 좀 빠졌을 때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이런 주식은 뭐, 갈 길이 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던가. 뭐 하여튼 갈 길이 멉니다, 멀어. 얘 역시도 뭐, 이 집교로부터 뭐 협업도 하고 있고, 뭐, 그러죠? 얘도 냄새는 나죠. 최소한 이 성장주 섹터, 로봇이라는 성장주 섹터에 이 시총으로 버티기에는 아깝다. 우선 1,000억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000억까지 가고, 잘 가면 5,000억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거는 얘가 뭔가 로봇 관련된 그러한 협업이나 비전, 아니면 빅테크와의 협업, 이런 거, 납품, 이런 게 있으면 간다. 지금도 보스톡 다이나미스사의 그, 그 납품한 회사들이 지금 납품이 되거나 이렇게 된 애들이 현대 로봇 쪽이 로봇 그 섹터가 움직이면서 금요일 날 많이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TPC도 얘기했어요. 싸다. 그지만 조정이 재수 좋으면 2, 3일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거다. 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뜨기 전에 계속 얘기해도 안 사. 안 산다니까 후원이 없잖아. 자, 후원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뭐, 슈퍼챗으로 누가 물어보면서 미안해서 이제 주셨죠. 그거 좀 이따가 답변해 드릴게요. 종목에 대해서 또. 자, SP 시스템스도 싸다. 로봇 OST 관련돼서 얘가 두 번째인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거 계속 싸다고 그래서 이제 점씩 분위기를 상방으로 잡잖아요, 이제. 그죠? 그렇죠? 이 긴 박스권을 뚫은 거예요. 예? 좀 사라고 그럴 때 좀 사시라고. 이제 간다니까. 왜? 얘 섹터가 말도 안 되는 성장주로 지금 붙이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왜?
10배짜리, 15배짜리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현재. 그러면은 같은 섹터에서 뭐, 무슨 뭐 액추레이터나 감속기만 갈 수는 없잖아. 로봇의 힘줄도 있고, 감각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이러한 OS 시스템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키 맞추기를 한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싸다. 이제 1,400밖에 안 돼요. 1,400억 시총이. 자, 이렇게 또 보면 월봉으로 보면 얘 역시도 뭐 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이제 요거를 돌파하면 제대로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총을 보라고 시총. 자, 로봇주들 관련돼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매출이 이제 나올 애들, 그리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겠죠. 뭐 꼭 미국의 빅테크가 아니라도 삼성, LG, 뭐 여러 가지 또 뭐 하나니, 뭐 SK니 뭐 있죠. 그런데도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섹터들은 이런 시총이 나올 수 없다, 앞으로. 이런 뭐 어느 정도 영업력이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회사도 한 5천억 정도 간다. 싼 거예요. 싼 거라고, 어? 무슨 뭐 정량적 분석, 합리적 분석 할 때가 아니라니까 성장주들을 왜 그렇게 분석해? 에? 딴 애들이 지금 시총이 뭐야 4조, 3조 다 이래 2조 어? 아휴, 이거 살 게 많다니까 로봇주가. 자, DIC 역시도 저는 뭐 이거 7,000원대부터 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언제부터 사라고 그랬는지 보여드릴게요. 계속 사라고 했어요. 유료 회원도 그렇고. 자, 제가 이때 많이 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 그죠? 자, 이때도 많이 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죠? 자, 그럼 빠지고 나서 요때 또 많이 사라고 그랬습니다. 요때. 그죠? 자, 물론 얘가 내일 조정을 받으면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흐르다가 또 이렇게 쏟았다가 또 뭐 좀 흐르던가 뭐 어쨌든 이렇게 가는 날이 온다고 이렇게. 그죠? 제가 2만 원은 간다. 12월이나 뭐 늦어도 1월 초에. 에?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야. 시작도 안 한 거야. 얘도 좀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현대차 30, 현대차 엄청 된 1차 벤더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감속기 분야, 이 기아 깎고 이러는 거에는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얘네가 자동차 감속기를 납품하던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감속기, 하모니든가 뭐 그런 감속기를 개발을 했죠. 좀 중량 있는 거를 움직이는. 자, 그래서 DIC는 그것도 있고, 자, DIC는 성장 주면서 로봇 사업 쪽으로 이제 뛰어들면서 현대차나 뭐 테슬라 쪽에 납품 얘기가 나오죠. 성장 주면서 또 뭡니까? 실적주예요, 실적. 얘는 적자도 아니에요. 실적 주면서 얘가 이제 실적주, 자산은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실적이 얘는 지금 엄청난 신사업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폐배터리 해중화 사업, 폐 플라스틱 해중화 사업이에요. 자, 6조의 매출이 2026년에 양산이 된다. 양산이 되기로 돼 있죠. 그것 또한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거고, 폐 플라스틱을 굴 있죠, 굴. 먹다 남은 굴 껍데기를 쏟아버서 이게 같이 섞고 뭐 이렇게 하면 폐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한마디로 저희가 좋아요. 상품 가치가 좋아. 어? 버리는 굴 껍데기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간 6조 정도 매출. 자, 6조 매출이 성장성이지. 그죠? 성장성이지. 실적으로 아직은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성장성이 붙었어. 로봇 성장성, 플라스틱 성장성. 또 뭐 전기 자동차부터 막 계속 나와. 그런 거 다 더했는데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될까? 지금 IT센하고 똑같은 거야. IT센이 뭐 1,000억인가 2,000억밖에 안 됐을 때가 있다고.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죠. IT센이. 그죠? 똑같은 거야. IT센도 거의 지주회사지. IT센 그룹. 그죠? 그것도 1,000억에서 2,000억일 때 엄청 얘기했거든. 근데 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DIC도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한 주도 안 팔았다. 그죠? 물론 이거를 이제
아침에 잡으면 이게 원래 월요일날 갈 자리거든. 근데 안 갈 수도 있다. 윗골이 달면서. 왜냐면 장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자, 이 상승거리가 짧아지잖아.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자, 사실은 내일 갈 자리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 상승거리가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상승하고. 그죠? 또 이만큼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야. 5일선까지 일부러 붙인 게 밀리지 않고.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바쁘게 이 시총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바쁘게 올려야 돼 얘는. 어. 그래서 2만 원 우선 가야 돼. 2만 원. 2만 원 가면 이제 1조가 넘어 시총이. 얘가 갖고 있는 걸로 최소 1조는 가야 되고 이제 내년부터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 자, 아까 봤지만 이런 주식들은 자 이렇게 바닥 섰죠. 얘네가 얼마나 급하냐면 그때도 얘기하죠. 여기서 이렇게 좀 꼬리를 달던가 해야 돼.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번 달에 많이 올린다니까. 최소한 이만큼, 많이 그 이만 이상 갈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위에서 이제 여기서 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뭐 극히 좀 적게 보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야. 이걸 돌파했잖아. 상단을 돌파하고선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지. 최소한 이런 식으로 가던가 또 옆으로 좀 밀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게 좋지. 아무리 급해도.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사실 급한 거지, 월봉을 보면. 그냥 빠딱빠딱 세우니까. 그 정도로 회사가 많이 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BIC였고요. 자, 이렌텍은 배터리 팩, 로봇에 관련된 배터리 팩. 얘는 이제 큰 상승도 안 한 거야, 이제. 이제 이 밴더, 이 상단 뚫으면은 그때부터 가는 거죠. 다음 주에, 요번 주 안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최소한 여기 월봉상에 뭐 여기 어디까지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가겠네. 그냥 15,000원까지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 자체는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좀 쉬다가 또 가야 돼, 쉬다가. 요선 어디서 이제 좀 쉬어야 돼. 그 15,000원 정도 해서 좀 쉬어서 가야 돼, 쉬어서. 옆으로 좀 밀다가 가야 돼. 이렌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봇의 그 원가 분석하면 35에서 40%가 감속기나 이 액추에이터, 그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팩,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20%의 그 원가를 차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런 주식이 요거밖에 안 되죠. 지금 납품한 것도 있고, 지금 빅테크랑 막 협상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얘도 성장주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1조를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더 갈든지 그건 모르겠고. 다만 얘가 이제 배터리 팩에서 이 소형 배터리죠. 이 로봇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나 이런 데서 얼마나 특화된 기술을 갖게 되냐. 이게 문제죠. 현재까지 납품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봤을 때는 얘가 로봇의 배터리 부분에 강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언젠가는 초급등을 하겠죠. 이렌텍이었습니다. 자, 모델 솔루션도 한번 보죠. 얘들 사야지, 얘도 사야지, 얘도. 얘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 얘가 AFPM인가? 그 엄청 초경량 스마트 액추레이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죠. 기술력이 좋잖아, 기술력이. 네? 기술력이 좋죠. 음, 요번 달에 우선은 더 상승했다 빠져야 돼요, 생각보다. 얘도 결국에는 이거죠, 이거. 얘는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네.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좀 한두 달 쉬어야 돼. 돌파하고, 한두 달 쉬어서, 한 달이든 두 달 쉰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모델 솔루션 기대합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 아직도 충분히 매수된다. 자,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리고 지금 미리 갔던 애들이 뭐 여러 가지 빅테크나 국내 대기업과의 납품하고 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요. 그게 이제 성장주로서 거품이 붙은 게 최소 1조에서 4조, 5조까지입니다. 4조 정도.
그래서 이런 뭐 천억대, 이천억대 이런 주식들은 기술력 있고 로봇 쪽에 섹터에 들어가 있다면 실적보다는 물론 망하는 회사면 안 되죠. 그런 회사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너무 재무가 안 좋은 건 여러분들이 걸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최소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뭐 이러다가 혹시 폭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회계 부정 이런 거 하는 애들 나오지 않는 한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모델 솔루션 엄청난 액추에이터 개발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납품이 이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큐로셀이 있습니다. 큐로셀. 자, 넥스트에서 좀 더 상승했나요? 아, 넥스트에서 100원 빠졌네. 자, 큐로셀은 얘도 여러분이 이걸 뚫었잖아. 이거. 그죠? 이거 뚫고 있죠, 지금. 얘도 뭐 이제 큰 상승이 다가오고 있죠. 신약 허가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얘의 상승은 엄밀히 따지면 월봉을 봤을 때 요거 뚫은 다음부터입니다. 그죠? 요번 달부터예요, 요번 달. 얘도 요번 달부터 이제 뭐 어쨌든 요번 달에 좀 더 가던가 뭐 어떻게 더 가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 뭐야? 이 그 박스죠, 지지 박스. 이 주식 언제부터 얘기했냐? 요 때부터 했습니다. 요 때부터. 2만 8천 원부터 3만 원, 3만 뭐 2천 원? 이때 엄청 얘기했고요. 또 3만 8천 원부터 4만 천 원대. 요때 많이 얘기했어요. 요때. 그죠? 이거 사서 물린 사람은 없겠죠, 설마. 에? 나도 안 물렸는데. 나도 이거 3만 원 후반에 들어갔어. 3만 원 후반. 뭐 그 전에 여기서 샀다 갔다 하다가 여기 어디서 들어가는 것 같아. 자, 플러스 증권사에서 신용증권인가 뭐 7만 6천 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권사가 얘기하면은 증권사는 좀 낮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코스닥이나 약간은 좀 뭐 그런 주식들은 오버슈팅이 나와서 그래서 뭐 최소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증권사에서 보고하는 게 일부러 좀 이런 잡주들은 그거 오버슈팅 합니다. 일부러. 증권사도 인정했어요. 목표가를. 안 사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싸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싸다. 지금도 싸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일봉상, 얘는 그리고 IT가 아니잖아. 신약이잖아, 신약. 신약이잖아. 그래서, 뭐, 요번 상승은 뭐 8만 원이든 9만 원. 그 정도 가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 등재는 뭐 내년 뭐 1분기나 뭐 이때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험 등재될 때 또 슈팅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봤을 때 조금 요번에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선가 끝나면은 조정이 예상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주봉인데 조정이 좀 나와야죠. 그래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 등재될 때까지는 뭐 한두 달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좀 빠진 다음에 뭐 그 결과가 좋으면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할 확률이 높죠. 월봉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쭉 월봉이. 네, 그렇습니다. 뷰러셀 뭐안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겨워요. 이제 발표가 나겠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니까 원래는 11월에 나야 된다니까 늦어도.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의 이런 늦장 안 될 거면 안 될 거다 될 거면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립니다. 맨날 낮에 갈비탕이나 이런 거 좀 그만 사 먹고 할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STO 중에서 갤럭시 하모니터리가 차트가 제일 좋아요. 그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자, 5일선을 따라서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발표가 되면은 이렇게 한번 올라타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보여요. 근데 만약에 뭐 12월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매수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국회가 12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필리버스트인가 뭐 그거 필리버스터인가 뭐 그거 해서 지금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싸우고 있죠. 어쨌든 갤럭시 모니터리 STO 시장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 통과만 되면 그때부터 뭐 상승했다가 이것도 로봇처럼 성장성을 보고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상승이. 그렇습니다. 갤럭시 모니터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K옥션 한번 보겠습니다. K옥션. 자, K옥션도 5일선을 계속 살리면서 비슷하게 가죠.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통과됐다고 그러면 뭐 한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갔다. 그죠?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계속 바닥에서 웬만하면 횡보를 할 것 같아요. 바닥 횡보. 예, 계속 횡보하다가, 그렇죠? 통과되면 이제 상승을 최소한 뭐 이틀 정도는 상승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밝혀지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발행 이런 거에 통해서 아마 지속적인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 게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본 게임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빠져나온 거고, 저도 좀 솔직히 말하면 손절했습니다. 손절. STO 주식들을 손절했어요. 주식들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큐러셀부터 뭐 아까 DIC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갔어요. 또 예. 그래서 STO 때문에 사실은 좀 수익을 많이 못 냈죠. 이게 통과가 이렇게 늦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다 거짓말만 하는 거죠. 그죠? 똑똑하다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애들이 다 거짓말을 엄청 한 거죠. 언론사도 그렇고. 네, 코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나이가 좀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주식보다. 그죠? 코나이. 얘는 뭐 지역 화폐 이런 거 하면서 STO도 하겠다. 그런 거죠. 얘는 그렇죠. 얘는 가격적으로 많이 안 빠졌네. 월봉 보면.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상승을 하면 사실은 요거를 요번 달에 뛰어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또좀 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요번 달보단 다음 달이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코나 아이를 봤을 때도 월봉을 보면 다음 달 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딴 거 보죠. 네, 핑거 보죠, 핑거. 핑거는 그때 얘기했듯이 이 SAS죠. SAS. 요걸로다가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해서 뭐 소프트웨어 애즈 그 서비스라고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터넷상으로 그냥 뭐 내려받을 필요도 없이 거기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쓰고 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나오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만 있으면 그 고가의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우리가 쉽게 못 쓰는 뭐 디자인 뭐 관련, 편집 관련 뭐 이런 것부터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것들을 사용료만 내고 들어가서 쓰고 이제 그 결과물도 가져오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막 그걸 비싼 돈을 줘서 사고 컴퓨터에 깔 필요 없이 이제 그거가 수익이 그런 수익들이 핑거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핑거 역시도 자 갤럭시 모니터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K옥션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그나마 좀 누군가 조금씩 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온 다음부터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STO 관련주들은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월봉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번 달에는 분명히 관통합니다. 관통했다가 밀릴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 이제 5일선 찍고 급등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상승주예요. 상승주. 이렇게 다음 달에 좀 길게 갈 확률이 높아요. 다음 달부터. 요번 달에는 한 20% 내외 정도 벌크업을 요번 달에 통과된다면 저는 통과가 돼도 한 12월 20 며칠을 이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차트를 봤을 때는 다 그 정도의 통과가 돼도 말일 가까이 가면서 통과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봐요. 좀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쉽게 팔지 마시고 계속 강조하지만 자, 제가 큐라클하고 자, DIC 그리고 또 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두 종목은 수익이 괜찮게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안 팔죠. 지금은 이런 그러니까 수익이 난 주식을 그죠? 이게 만약에 정말 그 섹터가 성장 주거나 뭔가 나중에 엄청 갈 것 같다 싶으면 수익이 난 상태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이상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2배, 5배,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즘 시장이 그런 거야. 어? 근데 이거를 그냥 2배 먹고 팔고 30% 먹고 팔고 이런 사람은 주식으로 힘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기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되기를 물린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플러스 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주식이 뭐 너무 많이 물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물려 있다가 플러스가 된다면 고점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한번 빠져야 되니까. 이때는 던져야죠. 근데 이런 구간들이 아니라 여기나 뭐 어디 이런 데서 물렸다고 칩시다.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까지 뭐 가려면은 이게 한 달에 되겠냐고. 괴물 주식도 아니고. 그죠? 적어도 석 달, 6달. 그죠? 길게는 10달. 그죠? 그런 거예요. 수익이 극대화되려면 이런 전략이 맞다. 특히 지금은 그래요. 성장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요거 핀 거고요. 자,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은 차트는 바닥을 다져서 이제 뭔가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요. 자, 위더스 제약도 저도 이거 한동안 굉장히 오래 보유했었는데, 자, 차트가 왜 이렇게 월봉이 망가졌냐? 그죠? 거의 망가졌죠. 이제 약간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위더스 제약이랑 인벤티랩이 그리고 종근당이 있죠. 이 탈모 치료제. 근데 지금 다 거짓말을 한 거야.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자, 위더스 제약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얘네가 자, 탈모 치료제 공장 인허가를 최소한 1년 전, 1년 전에 허가가 날 것, 최소한 1년 전, 1년 6개월 전에 허가가 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개구라야. 허가가 이제 조만간 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상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군당에서 문제는 뭐냐면, 종군당인가? 하여튼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면, 영업과 호주 이상을 하기로 했어, 호주 이상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 시작했어. 이거를 벌써 1년 반 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 이것도 개구라였어. 이제 시작했어. 자, 호주 이상이 끝나야지만 최소한 뭐 판매가 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되는데, 호주 이상이 빨리 끝나야 6개월이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 이제 인벤티랩이 이제 원소스를 준 거죠. 그리고 얘네가 영업과 임상 남은 임상을 하고 얘네가 이제 그 탈모 치료제를 장기 주사제를 판매하는 건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더스 제약은 어쨌든 이 탈모 치료제를 시판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그 전부터 주가가 오르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판이 지금 다 좀 어그러진 거죠. 어그러졌어. 그래서 내년 후반기에나 뭐 임상이 어느 정도 끝나거나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좀 올릴 확률이 높죠. 차트가 임상이 되고 판매가 바로 된다면 이런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 나도 위더스약 가끔 샀다가 막 팔고 그러는데 지금 얘네가 얘기했던 거는 맞는 게 없어. 다 미뤄졌어. 뭐 때문에 미뤄졌는지 모르겠어요. 일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위더스 제약은 지금 뭐 이런 호흡기 치료제, 약사 처방 이런 걸로다가 뭐 망하고 그럴 회사도 아니야. 근데 그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적이 급증할 일도 없어. 그 대신 얘는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그 성장성은 이제 탈모 치료제 1년에 1,0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그게 들어와야지 얘가 주가가 최소한 뭐 2배 이상, 뭐 한 3배까지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임상 이상인데 뭐 판매를 어떻게 해. 그래서 미더스 제약은 1년 후에 보자. 그래서 나도 최근에 뭐 한 좀 샀었어요. 공장 허가 나면서
나 호주 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늦어질 거다. 제가 이거 지금 핑거하고 위더스 제약, 이제 비보전 제약까지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그 박오공호님이 어제 슈퍼챗을 좀 쏘면서 물어본 거 리바이벌 해드리는 거야. 왜 이게 늦게 갈 건가? 이건 물론 위더스 제약이 내년 뭐 말까지 뭐 새로운 뭔가 어, 벤처 바이오를 뭐 인수한다든가 신사업으로 그러면 또 달라요.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 내가 위더스 제약 뭐 회사 뭐 경영 실장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 나온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위더스 제약이 모멘텀으로 이 탈모 치료제 이거 생산하면서 마진을 먹는 그러한 거는 내년 후반이나 돼야지 그때부터 좀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솔직히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박오공호 님도 좋은 주식을 산 거예요. 좋은 주식을 샀는데 당장 올라갈 모멘텀이 뭐 핀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 미더스 제약도 거의 2년 전부터 이 탈모 치료제 뭐 생산할 것 같이 막 개구라 떨었죠. 1년 반 전부터.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회사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다. 제가 거짓말 시킨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1년 반부터 뭐 임상도 뭐 빨리 호주 임상도 하고 뭐 6개월 후면 뭐 생산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최소한 난 한 몇 달은 늦어지겠지, 한 6개월 정도 생각했는데 거의 1년 반 정도 좀 늦어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속은 거라고 그래야죠. 그 회사가 왜 그렇게 회사들이 늦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오공원 님도 뭔가 판단을 내리셔서 내년 연말까지 뭐 좀 더 길어지면 그 다음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임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체크하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거를 저도 옛날에 한참 위더스 제약 밀었을 때 그 탈모 치료제 생산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걔네들이 얘기한 대로는 빨리 되겠지 했는데 뭐 이건 깜깜무소식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 이 코스닥 회사들은 기사를 써서 진짜같이 얘기하고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이유는 말도 안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해탈을 했다. 코스닥 회사들은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사정은 있겠지. 근데 기사는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처럼 나와요. 자, 비보존 제약. 자, 제가 이거 신약 나왔을 때 먹었는데, 자, 얘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자, 저는 이거 네파토리 뭐 중간에 뭐 유상증자도 하고 막 그랬죠. 자,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터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 그죠? 신약이 허가 날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뭐야, 이 통증에 대한 그런 적이죠. 그런 거는 뭐, 부작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비마약성 진통제죠. 진통제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은 지지를 해서 이렇게 갔어야 돼. 근데 왜 못 갔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쉬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못 간 이유가 뭡니까? 자, 약이 나온 지가 1년이 됐어요. 1년. 자, 1년이 됐습니다. 월봉인데요. 자, 판매처가 별로 없잖아요. 판매. 이제 매출이 돼야지, 매출. 매출이 돼야 되는데 매출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기술 이전이나 뭐 어디 뭐 판매됐다, 판권이 넘어갔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꼬라박는 거야. 그리고 또 꼬라박는 이유가 뭐야? 이런 기대 심리로 주가가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됐는데 주주 배정이 됐던 뭐 삼자 배정이 됐던 하여튼 뭘 했죠? 유상증자, 증자를 했죠. 증자. 자, 증자를 하면 자 실적도 없는데 증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한 단계 더 폭락해야 돼. 왜? 주식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자, 이 가격이 만약에 뭐 1,000원이었는데 주식수가 2배가 됐어. 그럼 500원으로 떨어져야지. 왜?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그 가치를 못 올리면 주식이 떨어져야 돼,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죠? 주식수가 2배가 되면 이때도 시총이 뭐 만약에 1,000억이었다.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주식수가 더블로 늘어났어. 그러면 이게 1,000원짜리가 500원이 돼야지 다시 1,000억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실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월봉상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주식이 V자 반등해서 뭐 이렇게 간다? 이거는 정말 소설 같은 일이야. 1%밖에 안 돼. 주식 중에. 다 여기서 이제 횡보를 어느 정도 시켜야 돼. 최소한 제대로 시키면 2년, 짧게 시키면 1년. 그죠? 이런 구간이 다 나와야 된다고, 이런 구간. 어? 횡보를 시키는 이유는 뭐야?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뭐 물량을 털면 어떻게 하든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던 물량을 싸게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레파토리는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매집을 했어? 자, 여기서 다 털었어? 그러니까 털었어? 못턴 거 뭐 여기서 좀 털었다. 어쨌든 털었어, 여기서. 여기서 매집을 안 하고 다시 밀었어. 자, 이제 여기서 또 매집을 해야 돼. 이 회사가 이제 영업을 잘한다면?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이 주식은 바로 올릴 수가 없어. 그럼 5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 벌써. 여기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지, 이만큼. 그죠? 그래서 비보전 제약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올랐다 빠지는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대회 상승은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얼마나 팔리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제가 슈퍼챗값 이상을 해드렸어요. 박오공호님.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뭐 올려도 올렸다 윗꼬리 달면서 다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렇지만 이제 이 약이 어느 정도 팔리고 세계적으로 막 팔리기 시작하고 그런다면 매출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그때부터 점층적인 상승을 하겠죠. 리버전 제약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파이버 프로 어제 이제 얼마나 좋을까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45도 각도로 지금 계속 가고 있네요. 주봉도 우선 상승하는 주식은 맞습니다. 요 밴더를 뚫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밀리더라도 이제 계속 갈 자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기울기를 좀 꺾은 거예요, 월봉사.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뚫었어요, 요거까지. 어, 제가 이 주식을 옛날에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광섬유 센서, 형광제로, 황법, 방산, 좋네요. 형광 스트램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기반 관성 센서, 전술급 관성 측정 장치.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하이테크 기술들인데. 우선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총이 이 회사의 자산 정도에 맞냐.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뭐 실적주냐, 성장주냐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 차트상 봤을 때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약간은 좀 이게 좀 성장주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장. 그래서 뭐야 이 주식이 뭐 이렇게 잠깐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뭐 이렇게 꼬라박고 뭐 이럴 주식은 절대 아니고요. 바닥을 다지면 이제 재차 이런 식으로 월봉상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분야도 그렇고 또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까지도 굉장히 뛰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2배 이상 떴답니다. 2배 이상. 그렇네요. 거의, 근데 얘도 실적이 요 정도 뛰는 거. 자,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38억. 시총이 2천억 정도가 되니까 2천억 대비해서 뭐 실적이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거의 성장주에 성장주.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그리고 또 광산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또 새로운 뭔가 기술을 개발한다면 초급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울기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뭔가 좀 큰 신소재나 이런 신개발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거래량도 안 터지고 봉도 안 길어졌기 때문에 더 상승할 여력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장에는. 그래서 얘는 좀 괜찮네요. 얘는 괜찮습니다. 광반도체, 광실리콘 얘기도 나오니까 거의 얘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성장주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합리적인 그러한 재무 분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아까 그 정도 뭐 36억 뭐 이익이 4배 올랐다 그래도 그것도 이 시총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도 실적으로 대비하면 싼 주식은 아닌데, 이 성장성, 성장주예요, 성장주. 성장주로 얘기하면 이 주식도 우선은 뭐 지금 시총에서는 뭐 한 1조까지 맥시멈 1조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또 핫하네. 이게 얘네 하는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파이버 프로는 좀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예, 그리고 뭔가 신기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뭐 앞으로 매출이 뭐 몇십 조 발생하고 막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차트상 봤을 때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그러니까 월봉상에 이제 기울기를 꺾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는 성장주로 봤을 땐 싸다. 실적주로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뭐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음, 저는 뭐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좀 심한 조정이 예상이 돼요. 근데 이 로봇이나 아, 약간 그런 주식들 좀 자산주도 뭐 못 오른 주식들은 모르는데 오른 주식들은 또 빠질 확률이 높죠. 그다음에 뭐 STO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또뭐 통과가 되면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야 스페이스 X 얘기 나올 때부터 자, 우리나라 이제 재처리로 해서 로켓 발사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그 납품했던 스피어나 HVM 뭐 이런 주식들도 초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뭐 그게 거의 이제 시세 끝이죠. 그런 이제 로켓 성공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뭐 우주, 뭐 이런 우주 관련된 것부터 뭐 방산 이런 것들, 또 바이오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잘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었는데요. 주말이라서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